니네도 한국도 가만히 보니까 배터리 만들 때 전기 많이 쓰고 저 전기는 맨날 석탄 때우고 어이 좀 맞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국경세를 딱 배터리에 매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잖아. 그럼 유럽 가서 만들어요. 선두그룹이 지금 보면 테슬라, GM, 폭스바겐, 현대 셀은 어떤 소재를 썼는가? 그 소재의 원천 광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까지 다 보면 보여요.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될지. 미국도 까딱하면 지네 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조차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완화시켜놨죠.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게 뭐냐면 대신 한 번 쓰고 난 배터리는 무조건 안에서 소재를 뽑아내세요. 다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뽑아내세요. 그거는 그때부터 원산지로 인정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배터리를 하나 셀을 만들어 팩을 하나 만들었어. 현대모비스가 팩을 만들었어요. LG한테 배터리 셀 받아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만들었어. 이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에 써가지고 아이오닉 5 열심히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마트에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 폐차해. 그럼 어떻게 되냐? 차체는 고철로. 그 중에서 뭐 알루미늄 뭐 빼고 하겠지. 그다음 배터리 팩을 딱 빼. 근데 얘는 자동차에서는 못 쓰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수명이. 자동차에서 못 쓴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꽂아가지고 100% 충전이 되고 100km를 갔어. 근데 얘가 점점점 줄어. 근데 또 계속 꽂았는데 100% 충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70km밖에 못 가.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30%가 다른 거죠. 그러면 자동차에서 수명이 끝난 거야. 그러면 70%가 남아있잖아요.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이거를 빼서 해체를 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기왕이면 친환경으로 저기 옥상에다가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여기 배터리에 저장해 놓고 쓰세요. 그게 ESS. 그런 용도도 쓰고 그다음에 저요. 왜요? 전기 바이크 만들고 싶은데요. 그 바이크 그 배터리 쓰면 안 돼요? 저요. 저 캠핑 가는데 거기 전기가 없어요. 그 좀 가져가 쓸게요. 오케이. 그게 ESS로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거기도 계속 꽂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70, 60, 50, 40, 30. 나중에 이제 진짜 얘는 꽂아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뜯어서 완전히 여기서 뽑아내. 그 뽑아낼 때 그 나라, 뽑아내는 나라, 그 나라가 원산지야. 그렇게 해서 나온 니켈은. 처음에는 중국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에서 받았어, 우리가. 받아가지고 중국산 니켈, 코발트, 망간 가지고 배터리 만들었어. 이 소재는 중국산이지. 근데 다 썼어요. 우리가 뭐 아이오닉 5를 아프리카 몽고에 팔았어. 가봉에서 뽑았어. 그때 그 니켈은 원산지가 가봉이야. 근데 우리 아이오닉 5가 폴란드에 가서 팔았어. 폴란드에 다 썼어. 거기서 뽑았어. 원산지는 폴란드야. 그거를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IRA의 핵심은 바로 그거야. 처음에 중국산 인정해줄게. 하지만 다 쓰고 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은 그 나라 뽑는 데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이거나 동맹국이어야 돼. 그럼 보증 줄게. 2차전지 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당연히 커지죠. 다만 이제 개별 기업들의 주가. LG가 더 많이 오를 거냐, 삼성이 많이 오를 거냐, 뭐 SK가 많이 오를 거냐. 그거는 좀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그 각 사이에 앞으로 향후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가지고 많이 늘어날 테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전기로 다 바뀌어 있더라? 절대 그런 세상 아니야. 내연기관 자동차 역사가 140년 됐어요. 어떻게 보면 증기기관까지 증기기관 외연기관이지만 어쨌든 무언가 버닝, 태워가지고 동력을 얻는 시대로 올라가면 1700년대야. 내연기관이든 외연기관이든 기관 자체를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바깥에서 태워서 동력을 주든 안에서 태워서 동력을 주든 이 엔진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발명돼가지고 거의 한 300년이 넘게 300년까지 한 250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왔던 산업이 엔진 자체가 사라지고 모터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몰락한다?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는 전환 속도를 빨리 가고자 하는 욕망들은 충분히 있어요. 이 기후변화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명분 같다고 얘기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후변화의 탄소 배출이 증가할 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논제는 끝났어요, 논란은.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되는 세상에서 인류가 겪어보지 않았던 위험성을 최소화하자. 그러려면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근데 그 중에 봤더니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긴축을 통해 가지고 줄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물 공장이나 이런 데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수적인 품목을 만든다고 하면 설령 탄소 배출이 있다 하더라도 막 줄이기 어렵잖아요. 대표로 식량 이런 거. 사실 자동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다 갖고 싶어 하고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하니 그러면 일단은 저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의 시작이고 그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였고 두 번째가 이제 내연기관이 주동력의 전기가 보조동력이었는데 이제 전기를 주동력으로만 쓰자 라고 해서 배터리 전기차로 바뀌는 중이에요. 근데 이 전환 속도는 좀 빨리 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지금 등록된 자동차가 15억 대가 넘어요. 과학 프로그램에서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 거기 안 보여서 그렇지 15억 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인구가 80억이에요. 그러면 15억 대가 다 바뀌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1년에 8천만 대에 팔리는 시장에서 올해 1200만 대 정도가 전기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의 전망은 밝죠. 다만 여기에서 과제는 그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저가 전기차와 고가 전기차가 어떻게 시장이 나눠질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고가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으면 쉽지 않아. 그래서 최근에 영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국이 아예 저가든 고가든 보조금 없애버렸습니다. 그 영국이 한 실험은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믿은 거예요.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민의식이 강하잖아. 그래서 영국은 저가든 고가든 보조금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이제 사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친경제로 접근했던 소비자들의 생각이 이제 정말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시대로 조금씩 바뀌는구나. 그런데 영국은 우리보다 소득이 월등히 많으니까 4만 5천 불 이상이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으나 전 세계에서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몇 개가 돼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가 채 안 돼. 그러니까 4만 5천 불 정도가 돼야 그렇게 인식이 바뀌는데 전 세계 인구의 80%는 아직 4만 5천 불은커녕 2만 불도 안 돼. 그럼 그 2만 불 시장에다가 5천만 원 전기차 사시죠? 못 사요. 거기는 무조건 이제 저가가 들어가겠죠. 그러니 이게 다 바뀌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늘 140년을 내연기관으로 봅시다. 전기차 시대는 뭐냐면 자, 똑같은 값에 여기 내연기관, 전기, 수소, 합성연료, 천연가스 뭐 다 두고 동일한 가격일 때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시장인데 동일한 가격에서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따져가지고 친환경성이 좋으면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값을 낮춰주고 아닌 거는 탄소를 배출하니까 높여지고 했을 때 이게 다 사라지고 이것만 초이스되는 시대. 그러려면 적어도 140년을 봤으면 한 50년은 봐야 된다. 50에서 70년까지는 봐야 된다. 그 사이에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대신 분이 내가 30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겠어.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까지 살면. 근데 그때까지 수명이 장담 안 되니까 사가지고 6개월 뒤에 한 달 뒤에 팔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심일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니켈, 코발트, 중금속이야. 중금속은 가공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요. 환경 문제가 대두가 돼서 가공 공장 자체를 잘 짓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에서 자유로운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나 가공 공장 지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규제 때문에 비용도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가공 공장, 소재 가공 공장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히토류도 마찬가지야. 히토류도 그거 하려면 산 하나 다 깎아봐야 이만큼 나와요. 그만큼 뭐냐면 환경 파괴가 심한 거야. 호주에도 히토류 많아요. 최근에 미국하고 호주하고 히토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왜 안 했냐면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중국은 환경 문제 없이 개발한다고 다 파헤쳐가지고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싸니까 전 세계 갖다 쓴 거야. 우리도 갖다 쓰고 일본도 갖다 쓰고. 우리도 뭐 땅 파면 나올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창녕 우퍼늪이 있어. 우퍼늪에 리튬이 있다고 칩시다. 와, 전기차, 2차 전지 소지, 리튬이 우리나라에. 자, 이거 가지고 하나 리튬 만들어가지고 전기차 씁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거기서 캐잖아. 거기는 안 그러겠어요? 거기서 LG가 뭐 어쩌고저쩌고 리튬하고 그러죠, 전 세계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원자재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세라는 걸 만들었지. 유럽 애들이. C반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봤더니 야,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이 다 값싸고 저개발 국가에 가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만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공장이나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공장이 다 빠져버린 거야. 저가 나라로. 그러니까 유럽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수출이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쟤네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뿜고 일로 오는 거야. 친환경 제품이. 근데 이 지구는 하나거든. 굴뚝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이건 아니지. 자,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경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니네가 탄소 배출 많이 해서 물건을 만들면 그 많이 배출한 만큼 제품에다 가격을 붙여. 내가 들어올 때 세금 매길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야, 여기서 저가로 만들었는데 저 유럽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금 붙여가지고 고가가 돼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유럽으로 가지. 제조업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게 탄소 국경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 열심히 국내에 생산하고 있는데 니네도 한국도 가만히 보니까 배터리 만들 때 전기 많이 쓰고 저 전기는 맨날 석탄 때우고 어이 좀 맞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국경세를 딱 배터리에 매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잖아. 그럼 유럽 가서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 제조업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기업의 주가랑 관계는 없지. 기업은 더 확장되고 뭐 어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기업은 돈이 갔다 돈이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가의 일자리와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IRA 하니까 이제 미국에다 공장 짓잖아요. 기업은 미국에 공장 짓는 게 훨씬 유리해요. 돈을 거기서 보니까. 국가는 불리한 거야. 국가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금이 빠지니까. 그래서 정치와 기업이 참 애매해요. 근데 본사는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에게 내가 대통령인데 말이야. 공장에 회로 가면 되겠어? 일자리 빠지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뭘 해봐 돈도 안 되는데 이제 살살 보다가 뭘 하나 딱 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광주 GGM 공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 어이 검찰 좀 털어봐. 자 들어와갖고 저 교도 좀 갔다 와. 그러니까 지금 국가 간의 경쟁과 기업 간의 경쟁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우리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막 그 주변의 유럽을 먹을 때 독일 가만히 있었거든. 당하고 있었거든. 근데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에서는 내연기관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동차라는 이동수단 가지고 다시 영국을 공격하잖아. 그래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초창기랑 똑같은 거야. 내연기관 초창기에도 각 국가 간의 경쟁이었어요. 프랑스, 뭐 이태리, 뭐 독일, 영국, 막 미국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이겼다기보다 미국이 월등히 확장성이 좋았지. 왜?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미국이 대량 생산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주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주도권을 동력이 전기로 바뀐다고 해서 놓고 싶겠어요? 잡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그거를 중국이 먼저 잡겠다고 전기차도 막 많이 늘리고 하다 보니까 어허이 미국이 그래도 자동차의 나라고 산업 전환 시대에 걸쭉한 헨리 포드라는 인물이 나와서 싹 다 시장을 평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저 중국이란 나라가 내연기관 안 된다고 말이지. 미국이 처음에는 해봐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부터 쭉 해가지고 야 이제 가야 되겠네? 라고 판단되니까 잠깐만 이제 미국 위주로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IRA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이 그렇게 막아? 그럼 유럽도 한번 막아볼게. 둘 다 막으면 우리 어디로 가?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기업을 봐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 기업이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느냐도 같이 봐야 돼요. 1인자가 되는 기업의 조건은 첫 번째는 라인업의 확장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누가 많이 확장하느냐 단기간에. 모델의 가짓수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 그게 왜냐면 내가 2차 사고 용도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저 내연기관도 뭐 SUV네 CUV네 뭐 세단이네 뭐 다 있잖아요. 종류별로. 그런 제품을 라인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인업을 누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확장을 가져가느냐. 이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에요. 왜냐면 세단이 없다고 안 사? SUV가 없다고 안 사? 이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다 갖춰놓으면 야 저쪽 갔더니 SUV가 없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빨리 구축하는 회사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벤츠가 쓰는 거나 BMW가 쓰는 거나 뭐 현대가 쓰는 거나 누가 쓰는 거나 다 한국산 배터리 동일해요. 여기서 뭐 LG께 더 좋아 삼성께 더 좋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누가 많이 안에 더 많이 공급했느냐. 그러려면 지금 LG가 물량이 좀 세죠. 근데 그게 LG가 이걸 다 지켜낼 수 있냐는 거야. 앞으로. 돈의 싸움이잖아. 선제적 투자 가지고 미리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공급해주는 선제적 싸움이잖아요. 예를 들어 SK나 삼성이나 중국의 CATL이 우리도 그러면 선제적으로 한번 가보지 해가지고 막 투자해서 가면 LG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누가 배터리 셀을 잘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될 테고 그럴 때는 그 셀의 재료의 공급망을 누가 다원화시켰느냐. 중국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미얀마에서 갖고 오고 태국에서 갖고 오고 필리핀도 갖고 오고 이렇게 공급선 다원화. 그렇지. 이거를 누가 빨리 하고 누가 잘 해놨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봐요. 그 밸류체인을 보라고. 아이오닉 5를 보지 말고 아이오닉 5 안에 들어간 배터리 팩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배터리 셀은 누가 만들었는가? 셀은 어떤 소재를 썼는가? 그 소재의 원천 광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까지 다 보면 보여요.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될지. 그러면 여기에다 쏠까? 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엔드에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소재에다 쏠까? 아니면 팩에다 쏠까? 아니면 광물에 쏠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1인자 기업들 중에 없어요 아직은. 다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물량 가지고 테슬라가 오래 했으니까 테슬라에다 배터리 팩 공급하는 파나소닉 이런 데들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1인자가 될 확률도 있죠. 마라톤을 할 때 신호를 올렸는데 초반 10km 지점까지 선두를 유지하면 되는.
그러면 10km까지는 1위잖아. 그 다음은 몰라.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선두권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가 마라톤 뛸 때 선두그룹, 2위 그룹, 3위 그룹이 있잖아요. 선두그룹 안에 들어갔어요. 선두그룹이 지금 보면 테슬라, GM, 폭스바겐, 현대 요거 한 4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2위 그룹이 이제 벤츠, BMW, 뭐 볼보. 일단은 중국 애들을 배제한.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전체까지 집어넣으면 1위 그룹은 뭐 중국의 BYD, 테슬라, 머니인사이드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제가 웃자고 한 얘기도 있고, 근데 웃자고 한 얘기 안에 거짓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를 보다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의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전기차를 하겠다 또는 뭐 2차 전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를 딱 정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선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린 지금 오늘 전기차 얘기를 했지만 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에서 누가 더 지능의 고도화를 시켰는가, 그리고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이게 뜬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렇게 전환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뜬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산업이 전환될 때는 반드시 근본적인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시면 무엇이 연관돼서 가치적으로 밸류가 만들어지고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충분히 파악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개면연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